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는 클래식 스타와 만나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아주 정교한 해석으로 또 따뜻한 음색으로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인사부터 어제 준비한 대본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여러 가지 연주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그 메이지 프로덕션 기획사와 네. 그 살롱 드 쇼팽이라는 채널을 같이 촬영도 했었고, 네. 사실 어제는 그 서울대학교 박사분들이 네. 같이 모여서 만드신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 박사샵에 초대되어서 네, 연주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작년에는 또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네네. 공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독주에 하고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피아니스트 신혁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언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신혁원은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 심사위원 만장일치 졸업과 파리 에콜도르만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국내에서 이화 경의 음악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해외 콩쿠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미국 오버린 국제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플람 국제 콩쿠르 2위, 프랑스 클로드 칸 국제 콩쿠르 3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이지 프로덕션과 함께 기획한 유튜브 채널 살롱 드 쇼팽에서 진행과 연주를 맡았고 지금은 경기예술고등학교와 경기예고 예술영재원에 출가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피아니스트 신혁원의 라이브 연주를 직접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젊은 피아니스트의 이 활기찬 음색과 또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궁금합니다. 관심사요. 네. 관심사. 아직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큰 좀 고민이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제 살롱 드 쇼팽도 촬영을 했었고, 네,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아티스트와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거는 네. 연주자, 전달자가 있고 또 듣는 청취자가 있어야 네. 이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피아니스트 신혁원이 생각하는 피아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다른 악기와 다르게 이제 단선율이 아니라 화성적인 악기잖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케스트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색채와 또 음향적인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이 피아노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성악가지만 이 모든 악기는 단선율로 우리가 하는데 피아노는 화음과 동시에 이 멜로디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연주해 주실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열정 3악장입니다. 3악장. 그 어떤 연주를 보여주실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반디 앱이나 유튜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력적인 피아니스트, 신혁원 피아니스트를 직접 만나실 수 있고 지금 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피아노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제가 그 사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소나타의 연주를 들은 프랑스 대문어 로맹 롤랑은 열정의 마음, 탄탄한 턱과 위쪽을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빛, 고뇌와 단련된 불굴의 기백이 다가오는 것 같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열정이라는 부제는 독일의 출판업자 크란츠가 붙였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던지 크란츠는 1838년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어렵다는 3악장에는 베토벤 특유의 강렬한 음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번호 57 열정 3악장을 피아니스트 신용원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 단주 작품으로 57 영을정 3악장을 피아니스트 신용원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정권님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의 기호강입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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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보내주셨습니다. 6612 쓰시는 분 브라보 최고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나정님 이렇게 멋진 연주를 라이브로 보니 너무 좋네요. 0320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토벤 라이브 연주라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피아니스트 신용원님 건반 치시는 손놀림이 너무 멋지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577님 라디오 볼륨 높이고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횡재한 기분입니다. 올 한해 시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그 다른 거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국밖에 준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거 1악장 2악장도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다음에 어제도 연주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죠? 네, 그쵸. 조금 늦게 들어와서 네. 예. 어제 연주했던 곡은 아니죠? 어제는 이제 좀 포핸즈 곡들도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이제 좀 다양하게 네.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또 편안한 곡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베토벤으로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연주자 입장으로 대본에 없는 지분이니까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신용원이 만나는 베토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베토벤이란 작곡가는 제가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10살 때 이제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좀 늦게 시작했네요. 네, 조금 늦은 편이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대학생 형이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저게 무슨 곡인지 몰랐는데 저 음악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한테 피아노를 시켜달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탁을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 그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음악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은 지금까지도 못 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인가요?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냥 정말 사람의 어떤 깊숙한 곳까지 어떤 건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베토벤의 음악은 굉장히 음악이 간결하고 정교한데 그 안에 들어간 메시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고 또 베토벤의 음악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베토벤은 신용원에게 어떤 사람일까 여쭤봤는데 그러면 베토벤은 지금 대답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교하고 구조적인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철학에 있는 깊숙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왜냐하면 좀 의외였던 게 유학을 프랑스에 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생성스나 라벨이나 뭔가 이 프랑스 작곡가를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독일의 작곡가를 데려와서 의외여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저희가 EBS가 한국교육방송공사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을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 자, 전국에 계신 학부형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용원 피아니스트의 처음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들려온 대학생 형의 이 베토벤 음악을 듣고 저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저 피아노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스타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피아니스트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경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신용원에게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본연의 하는데요. 모습?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들을 음악에서는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는데 음악을 정말 아예 모르시는 분이 제 연주를 듣고 어떠한 감동이나 어떤 위로를 받으셨다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의미이고 또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네, 음악으로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다. 네. 울림이 깊은데요. 준비해 오신 겁니까? 평소에 생각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뷰를 앞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피아니스트 연주도 보고 또 인터뷰도 좀 살펴봤어요. 레퍼토리의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그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떠세요? 그 작곡가들을 계속 만나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네. 음악가는 이제 정말 다양한 시대의 작곡가 작품들을 경험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지금 현재 살아 계신 작곡가님의 작품을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정루이 멍사이라고 네. 네, 그분의 이제 작품을 연주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분께서 직접 요청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작곡가 포럼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작곡가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주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 이제 작곡가가 바라본 시점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색깔과 이런 색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완전히 다른 색채, 색깔, 소리, 어떤 장면을 묘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한 부분에서 네. 그런 거를 통해서 현재 살아계신 작곡가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작곡가가 생각하고 거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연주자의 몫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신효건 피아니스트가 예술가로서 본인이 작곡가 작품을 해석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작곡가가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런 색깔이 맞아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행히 저는 그 많이 돌아가신 작곡가 분들의 공연을 많이 하고 살아있는 작곡가와 할 때는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서 결국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그 작곡가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 작곡가가 아니라 실현자, 연주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의도한 바를 먼저 해내야 된다. 그게 먼저 1번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바탕 위에 이제 연주자마다의 또 개성들, 또 색깔들, 어떤 표현의 방식들 그게 덧붙여져야지 너무 연주자의 어떤 개성이 너무 뚜렷해지면 본연의 그 작품이 조금 가치가 조금 떨어지거나 약간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초 예술에 입각한 기본을 지키는 우리 피아니스트 신효건. 더욱더 아까 들었던 베토벤 월강 사막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 쇼팽 드 살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접점을 위한 부분이겠죠? 네, 그 살롱드 쇼팽이라는 채널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지 프로덕션 기획사와 함께 기획한 네. 이제 채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쇼팽의 또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쇼팽 작곡가
프랑스 작곡가가 안 나와. 진짜 폴란드로 갔습니다. 아 근데 쇼팽이 파리에 오래 네, 거의 프랑스인처럼 오, 살았고 또 그쵸. 아버지가 또 프랑스인이세요.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나요? 아, 예능 감각까지 좋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쇼팽의 그 태어났을 때부터 또 쇼팽의 죽음까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또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 에피소드 그리고 또 작곡한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10부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설해주고 또 연주하고 또 이런 네, 채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볼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연주곡 한 곡 듣겠는데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이번에 JTBC 드라마에 이 곡이 삽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 연주 음원을 네, 써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쪽이 영광이죠. 써주기는 무슨 뭘 써요. 우리 신용근 피아니스트 음악을 틀 수 있으니까 그쪽이 영광이지. 자랑스럽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자꾸 겸손 키워드 계속 가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그 네. 드라마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찾아보려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당장 내일이군요. 내일 네 10화 사랑의 이해 드라마 10화에 나온다는데 네. 네, 오늘 정주행해서 네. 봐야겠네요. 아, 우리 예술가들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이제까지 드라마 안 보다가 본인 노래, 본인 피아노 나오니까 이제 정주행하겠다라는 이거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방송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 메이지 대표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저한테 딱 그 대기실에 와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다른 방송사 얘기하기가 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 곡 듣는 거죠. 샤랑도 쇼팽 작업을 하면서 연주한 아름다운 곡과 동시에 JTBC 드라마에서 이제 내일 방영이 되는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곡인데 오늘 먼저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이별의 왈츠, 신용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이별의 왈츠를 신용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988 쓰시는 분, 선생님 화이팅 하세요. 늘 감정이 드러나는 연주라 좋아요. 신용원 피아니스트 최고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숙진님, 와, 너무 멋진 연주 감사해요. 그 드라마 애청자인데 10화는 더 집중해서 볼게요. 드라마 제목이 사랑의 이해 맞습니까? 네, 사랑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도치 않게 드라마 홍보까지. 자, 0688 쓰시는 분, 저도 이 곡을 듣기 위해서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브라보, 짝짝짝. 귀는 쫑긋, 풍성한 감동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태주님, 와, 클래식 연주하던 분들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신가요? 저는 너무, 얘가 왜 이렇게 심쿵하지?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얘기. 잘생기고 이쁘신가요? 아니 응답 좀 해주세요. 저를 말씀하신 게 그럼 설마 저를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피부도 뽀얗시고 전 좀 부럽더라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 뭐랄까 그 유럽 느낌이 있다. 그렇죠? 그런가요? 예, 저는 약간 중동 느낌이거든요. 자, 한홍성님 피아노 선율이 정말 좋아요.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이 기분이면 미운 아들도 용서가 될 듯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 또 아들 학교 보내고 딸들 학교 보내고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네. 이 자녀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충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피아노 연주 때문에 아들하고도 사이가 좋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런 관계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2778님 쇼팽의 이별의 왈츠, 이별의 슬픔보다는 희망이 보이는 이별의 곡이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시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1692님 신용호님의 아줌마 팬입니다. 아이들 등원시키느라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듣는 피아노 연주 덕분에 잠시라도 여유롭고 행복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피아노 선율로 마음의 휴식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1692님이 우리 신효건님의 아줌마 팬이시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말고 좀 더 살갑게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또 왔습니다. 이은홍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오수미님 유럽 느낌이라는 정경님 이야기에 제가 보기엔 이제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우리 고국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카타르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끔 제 아, 방송 보면은 네. 한국 방송이 아닌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동에 굉장히 그 잘 사시는 예, 우리 신영원 피아니스트가 저보고 그게 뭔가 위로를 하려고 중동의 부자 같다는 느낌을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자, 좋습니다.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왜 프랑스 파리를 선택했습니까? 아 사실 나라는 중요하지 않았었고요. 어허, 네, 선생님. 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이 파리에 계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프랑스로 결정을 하고 네,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뭔가 미국 유학이나 음, 독일 유학이나 네, 이런 피아니스트들은 음, 요즘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유학 같은 피아니스트는 솔직히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방송을 이후로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전국의 청취자와 시청자분들에게 국민들에게 프랑스 유학을 갔던 피아니스트의 매력을 좀 색다른 매력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리가. 전 세계 문화부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집 밖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날씨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게 변화가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음악가, 미술 화가들, 또 디자이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네, 또 그런 어떤 예술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음악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교육이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프랑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음악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이제 등록금이 다 이렇게 체계가 나뉘어져 있고, 부모님의 연봉에 따라.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교육이 어떤 이렇게 좀 주입식이라기보다는 음, 정말 본인이 음악을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런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회를 하고 연주회를 했을 때 이제 청중들, 관객분들께서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수용하시고 그 순간을 좀 즐기시고 또 이런 어떤 문화가 예, 자리가 잡혀 있어서 음악 활동, 특히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어, 적합한 나라이자 도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신효건 피아니스트가 월강 소나타 3악장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열정선. 죄송합니다. 열정 소나타. 자꾸 아까 내가 월강이 머릿속에 있어서 열정 소나타. 열정 소나타 3악장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그 처음에 딴따단 피아노 학원 예전에 다닐 때 그 부분까지만 쳤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풍채도 좋으시고 파워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를 지금 다 오픈해서 쳤기 때문에 뭔가 이 페브를 찌르는 엄청난 포르테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둘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베토벤과 이 신효건이 만나서 소리에서 그 달이 아치가 느껴졌어요. 유럽 건축물에.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다 끝이 다 둥근 거예요.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베토벤이 구조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투박함도 있잖아요. 네. 페브를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분명히 그런 파워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까지도 둥근 소리로 블렌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신효건 피아니스트만의 매력을 본인 입으로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서 제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오늘 첫 문자가 이렇게 이렇게 팬이 많습니까? 2011님, 우연히 운전하다 들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에 주파수를 멈췄네요. 신용호님, 막히는 차 안에서 잠시나마 여행 다녀온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팬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089님, 신용호님 연주 정말 멋져요. 저도 지금 피아노 1년째, 현재 포기하지 않고 도전 중입니다. 라고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아인소연님, 감동받았어요. 연주하님 연주 계속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앨범 발매 예정 있습니까? 어, 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작곡가 앨범 생각하시죠? 일단 쇼팽의 작품들과 네. 라벨의 작품들. 드디어 나왔어 라벨. 쇼팽과 라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셨으니까 앨범을 내주셔야죠. 이렇게 팬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909님, 신효건님, 정말 멋진 연주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피아니스트는 여행할 때도 연습을 하시나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피아노가 있으면 당연히 당연히 쳐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요. 미치겠네. 이제- 진짜. 아니, 이럴 때는, 네. 선생님, 피아노가 있든 없든 제 마음속으로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손가락 마음속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 객석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난 정말 미치겠어. 여행 갔을 때 피아노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가 뭐야? 아, 매력이 넘칩니다. 손정민님, 오랜만에 들어왔다가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정말 안구정화됩니다. 두 분 재미있어요. 아, 이게 약간 느낌이 이 흑과 백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악마와 천사. 아, 그쵸? 응답하세요. 자, 벌써 시간이 쭉쭉 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는 우리가 즐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박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섰던 수많은 무대 중에 정말 힘들어서 이 무대가 기억에 남는다. 소개 하나 해주세요. 아, 그 제가 프랑스 유학할 때 네. 이제 그 에콜 노르말 음악원의 졸업 시험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최고 연주자 과정은 이제 총 두 번의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두 번 만약에 다 떨어질 경우 이제 평생 그 학교에 그 과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어허, 프랑스 학위가.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과정을 100명 정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10명 이내로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입학은 몇 명입니까? 입학은 이제 그 최고 연주자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 연주자 과정을 예. 꼭 졸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네네. 권한이 생겨서요. 매년마다 또 다르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시험에서 이제 1시간 프로그램을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졸업 시험에. 네, 근데 이제 솔로 작품들이 끝나고 이제 30분 정도 연주를 하고 마지막 협주곡 콘체르토가 남았는데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위에서 그 자리에서 시키세요. 몇 악장을 해라. 아, 즉흥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3악장을 시키시더라고요. 3악장. 1악장이 아니라 3악장을. 네. 3악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템포도 빠르고 또 네네. 화려하고. 그런데 제가 땀이 너무 났는지 네. 이렇게 땀을 닦다가 렌즈가 빠진 거예요. 아, 렌즈 끼세요? 원래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됐었거든요. 시력이.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서로 이 TMI에 제가 순간 빵 터졌네. 지금도 끼시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셨나요, 아무튼 이제는? 네, 아, 그 후로 그러셨구나. 네, 네. 수술했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렌즈가 빠졌어요. 중간에 시험 중간에. 중간에. 네, 예. 그래서 진짜 건반이 2개씩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눈 감고 어.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혼연일체. 네, 그게 이제 정말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음악이 그냥
제가 된 듯한 느낌이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야, 아니 말씀해 주세요. 다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어,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그때 당시 저는 그리고 정말 벼랑 끝에 사람이 서니까 진짜 약간 인간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값진 경험이지 않았나 그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첼리스트나 이 현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피아니스트도 피아노 현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몇 번 봤거든요.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탕. 그런데 렌즈가 빠져서 눈을 감고 연주했다. 저는 이거 평생 처음 듣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어떡하죠? 예술 경영학적으로. 이 전국에 있는 렌즈 회사 여러분. 이런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까? 라마니노프 피아노 지금 1번에 사막장. 2번입니다. 2번에 사막장. 2번에 사막장. 와,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소스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자, 이제 대표님께 연락을 주셔서 이거 렌즈 제가 보기에는 딱 CF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미정님 천재 진짜 천재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이문영님 유럽과 중동 말씀 때문에 보라로 보고 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웃음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나오는 아티스트가 빛날 수 있다면 중동이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은정님, 피아니스트 신영원님 너무 순수해서 매력적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기실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 오늘 너무 떨린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직구준 질문을 해서 우리 아티스트를 빛나게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의 지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피아니스트 신영원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의 일단 첫 번째 꿈은 지금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고요. 네. 네, 두 번째 꿈은 사실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화학을 양성하면서 또 좋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는 네. 선생님이 되는 게 두 번째 꿈입니다. 연주자와 교육자로서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EBS에 정말 딱 맞는 게스트가 아닐까. 교육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페라도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치 세 번째 마지막 얘기 전해드립니다. 끝곡으로 신용원이 살롱드 쇼핑에서 연주한 곡 쇼핑의 폴로네이즈 A플랫 창조 작품은 53 영웅을 신용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유의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열정 오늘 사막장 들려주셨는데 그 열정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규의 11시 클래식에서도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서 뵐게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